여기서 잠깐 멈추세요. 스크롤을 내리기 전에 세상을 영원히 바꿀지도 모르는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선한 것이 당신을 안전하게 지켜준다고 생각하시나요? 친절함이 당신을 보호한다고 믿으시나요? 관대함이 충성심을 키운다고 생각하시나요? 정직함이 존경을 얻는다고 생각하시나요? 만약 이 질문들 중 하나라도 예라고 답했다면 당신은 사회가 가르쳐온 가장 위험한 거짓말 중 하나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는 선함이 곧 안전과 같다고 믿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 잔혹한 진실이 있습니다. 선함은 불이 되어 당신이 쌓아 올린 모든 것을 태워버릴 수 있습니다. 당신의 관계, 기회, 꿈, 그 모든 것을 말입니다. 역사 속 철학자들은 이를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훌륭한 지도자들이 몰락하고 친절한 사람들이 상처받고 관대한 사람들이 자신이 도우려 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오늘 저는 그 패턴 뒤에 숨겨진 냉혹한 진실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거의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선함의 숨겨진 대가입니다. 앞으로 몇 분 동안 당신의 선함이 실제로 당신을 약화시키는 이유, 사람들이 당신의 친절함을 존중하지 않고 오히려 악용하는 이유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선함을 당신의 가장 큰 약점에서 가장 큰 힘으로 바꾸는 방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먼저 한 가지 분명히 해두겠습니다. 저는 당신에게 차갑거나 잔인해지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해치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보여드리는 것은 맹목적으로가 아니라 전략을 잘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늑대가 가득한 세상에서 양처럼 행동하는 것은 곧 먹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댓글에 이 화건을 적어보세요. 나는 전략적 선함을 선택한다. 오늘부터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당신은 더 이상 선함을 기본으로 삼지 않을 것입니다. 의도적인 도구로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선함이 항상 당신을 보호해주지 않는 이유, 사실 종종 당신을 파괴하는 이유, 그리고 선함을 진정한 힘으로 바꾸는 방법을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진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신이 아는 가장 친절한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그들은 존중받고 있나요? 아니면 그저 모두가 필요할 때 찾는 사람인가요? 착한 척하는 것은 당신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는 것입니다. 당신이 끊임없이 친절하면 사람들은 당신을 예측 가능한 사람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반항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고 거절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고 당신이 그들에게 도전할 만큼 친절하기 때문에 당신에게 의지할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갑자기 당신은 간과되는 직장 보조원이자 항상 돈을 내는 친구이자 주목받지 않고 희생하는 가족이 됩니다. 선함은 당신이 이용당할 수 있다는 신호로 변합니다. 누군가 경계를 정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계속해서 경계를 넘습니다. 누군가 저항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절대 저항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의 친절은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약함으로 보입니다. 역사는 이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살아남고 번영하는 사람들은 친절과 강인함의 균형을 맞춘 사람들입니다. 당신은 부드러움과 이빨을 모두 가진 사람들에게 보상을 주는 세상에서 양처럼 살아남으려고 애써 왔습니다. 이제 관대함의 함정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당신이 더 많이 줄수록 사람들은 당신을 덜 감사하게 여깁니다. 이상하게 들리지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세요. 처음에는 관대함이 박수를 받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존경하고 칭찬합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베풀수록 사람들은 더 빨리 적응합니다. 첫 번째 호의는 의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두 번째 호의는 사려 깊어 보입니다. 10번째 호의가 되면 기대되는 호의가 됩니다. 그리고 당신이 멈추는 순간 그들은 당신이 예라고 말한 모든 순간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아니오라고 말했던 그 순간을 기억합니다. 갑자기 당신은 이기적이고 도움이 되지 않고 무관심해집니다. 이는 가족, 친구 관계, 직장 등 어디에서나 일어납니다. 쾌락적 적응은 사람들이 좋은 대우에 빨리 익숙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때 특별했던 것이 평범해집니다. 당신의 친절함은 눈에 띄지 않게 되지만 당신의 경계는 모욕이 됩니다. 항상 늦게까지 일하면 그것이 당신의 기준이 됩니다.
한 번 일찍 퇴근하면 헌신적이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관계에서 항상 타협하면 기대되는 것이 됩니다. 한 번 확고한 입장을 고수하면 갑자기 어려운 사람이 됩니다. 또 다른 진실이 있습니다. 사회는 진정한 선함보다 겉모습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의도가 아니라 당신의 모습을 판단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느끼는 것보다 자신이 보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즉, 존경과 영향력을 유지하려면 종종 권력을 조용히 유지하면서도 미덕을 보여야 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맹목적으로 친절하지 않습니다. 선택적으로 친절합니다. 그들은 언제 연민을 베풀어야 하고 언제 확고한 입장을 취해야 하는지 압니다. 그들은 항상 미덕을 행하는 것보다 미덕을 보이는 것이 더 강력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가식이 아니라 전략적입니다. 생명을 구하기 위해 일시적인 고통을 겪어야 하는 의사를 생각해 보세요. 그 행동은 가혹해 보이지만 그 의도는 치유입니다. 진정한 리더십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으로 좋은 일을 하려면 때로는 그 순간에는 좋지 않아 보이는 결정이 필요합니다. 약해 보이면 사람들이 당신을 약하게 대하고 강해 보이면 사람들이 그에 맞게 행동합니다. 또 다른 진실. 당신이 하는 모든 일에는 대가가 따른다. 모든 호의, 모든 수락, 자신을 가꾸는 대신 다른 사람을 돕는 데 쓰는 모든 순간은 당신의 한정된 에너지를 고갈시킨다. 많은 좋은 사람들은 지치고 분개하고 왜 당연하게 여겨지는지 혼란스러워할 때까지 이 사실을 무시한다. 당신의 시간, 당신의 에너지, 당신의 집중력은 유한하다. 그것들을 아낌없이 나눠주면 결국 고갈된다. 그리고 고갈되면 누구도, 심지어 자신조차도 도울 수 없다. 마치 당신이 먼저 자신의 산소 마스크를 썼듯이 인생도 같은 방식으로 흘러간다. 다른 모든 사람을 도우면서 스스로를 지치게 한다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바로 당신이다. 지속 가능한 친절에는 경계가 필요하다. 모든 사람에게 수락하는 것은 자신에게 거절하는 것이다. 그리고 결국 자신에게 거절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장 강하고 관대한 사람들은 자신의 자원을 보호하여 중요한 순간에 강력하게 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화거는 이제 그만하세요. 나는 내 자원을 보호한다. 이제 미덕을 전략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자비, 정직, 친절은 약점이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사용하면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가만히 있는 검은 아무도 보호하지 못합니다. 정확하게 사용하는 검은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선함도 같은 방식으로 작용해야 합니다. 적은 사람을 돕되 깊이 도우십시오. 가장 중요한 곳에만 친절하십시오. 당신의 가치관과 목표에 부합할 때만 예라고 말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당신의 친절이 더 의미 있고 존중받으며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어떤 요청에 예라고 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것이 나의 모습과 일치하는가? 지치지 않고 할 수 있는가? 감사할까? 그렇지 않다면 단호하지만 친절하게 거절하십시오. 예라고 말할 때는 온전히 베풀고 진정한 가치를 창출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당신의 선함은 의무가 아닌 영향력으로 변합니다. 깨야 할 또 다른 환상은 감사가 지속될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기대는 커져만 가고 감사는 금세 사라집니다. 당신이 사람들에게 꾸준히 다가갈수록 사람들은 당신이 항상 그럴 것이라고 믿게 됩니다. 호의는 의무가 되고 선물은 패턴이 되고 희생은 일상이 됩니다. 그리고 당신이 마침내 거절하면 사람들은 마치 당신이 그들을 배신한 것처럼 행동합니다. 이는 그들이 나쁘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입니다. 우리는 적응하고 잊고 정상화합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이전에 그들에게 해준 것보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훨씬 더 잘 기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계가 중요합니다. 당신의 도움은 자동적인 것이 아니라 의도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당신이 모든 것을 해결하지 않고도 사람들이 삶을 경험하게 하세요. 그렇게 하면 당신의 친절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영향력이 커집니다. 또 다른 진실은 세상이 판단하는 것은 의도가 아니라 결과입니다.
당신은 가장 순수한 마음을 가질 수 있지만 당신의 행동이 의미 있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당신의 선함은 아무것도 바꾸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호감을 얻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좋은 사람들은 상황을 더 나아지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좋은 사람들은 갈등을 피하고 좋은 사람들은 갈등을 해결합니다. 좋은 사람들은 감정을 보호하고 좋은 사람들은 미래를 보호합니다. 때때로 진정한 선함은 어려운 선택을 요구합니다. 그 순간은 친절해 보이지 않을지 몰라도 장기적인 성장, 치유, 그리고 발전을 만들어내는 선택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의도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행동의 결과에 따라 살아갑니다. 마지막으로 유산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친절함의 유산이 아니라 생존, 영향력, 그리고 의미 있는 변화의 유산입니다. 세상은 그저 기분 좋게 지냈던 사람들을 거의 기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내하고 자신의 비전을 지키고 중요한 순간에 꿋꿋이 버텨낸 사람들을 기억합니다. 먼저 자신을 보호하지 않으면 영향력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스스로를 지치게 하거나 침묵하게 하거나 짓밟히게 두면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없습니다. 진정한 유산은 강인함과 선함을 결합할 때 비롯됩니다. 단순한 위안이 아닌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약함보다 지혜를, 맹목적인 자기 희생보다 전략을 선택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존경은 애정보다 오래 지속되고 영향력은 인기보다 오래 지속됩니다. 선함과 강함 중 하나를 선택할 필요는 없습니다. 둘 다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택해야 한다면 먼저 강함을 선택하세요. 강함이 없다면 당신의 선함은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많은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이제 맹목적인 친절의 위험, 과한 베풀매의 함정, 감사의 환상, 그리고 영향력에 대한 진실을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선함을 전략적 힘으로 바꾸는 법을 배우셨군요. 자,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선함에 굴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선함을 정복하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이 이 채널의 중요한 일원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무슨 댓글을 달아야 할지 모르겠다면 100이라고 입력하세요.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하고 종 모양 아이콘을 눌러 유용하고 유익한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